안녕하세요. 정저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세 번째 주제까지 진짜 관심이 많을 만한 내용들이긴 한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배달원이라면 오늘 방송을 보고 이 300만 원의 혜택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기도 배달 노동자에게 연 120만 원 안전 기회소득 지급 추진. 뭐 뉴스에 떠서 경기도에서 돈을 준대 이런 게 아니라요. 경기도에 배달 노동자한테 돈을 주겠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배달 노동자 5,000명 대상 1회 추경 65억 원 예산 반영 추진, 경로의 안전과 기회소득 지급이 무슨 관계냐 반대. 경기도가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 지원하는 안전 기회소득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은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으면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요. 그냥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준대요라는 찌라시가 아니라 이렇게 추진한다고까지 나왔으면, 정구원 국장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배달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 안전망은 취약한 상태, 경기도에서는 3개월 이상 무사고 무벌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그거죠. 산재보험, 고용보험, 여거가 배민 쿠팡, 요교 익스프레스, 안전교육, 배민 안전교육 같은 거, 그다음 쿠팡에서도 안전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걸 이수한 배달 노동자에게 5,000명 에게 연 120만 원의 안전기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배달 문화를 확산해 배달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산재보험을 드는 데도 있어요. 일반 대행에서. 산재보험을 드는 데도 있고 안 드는 데도 있고요. 고용보험을 드는 데도 안 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일반 대행에서 드는 경우는, 다른 의원들은 뭐 이게 해당 사업이 산재 예방 효과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고 뭐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민주당도 반대, 뭐 다 그런데요. 일단 여기서의 내용은, 이에 정 국장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의견 조회를 했는데 기회소득 지원을 받기 위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예산 규모보다 사업 의미를 잘 봐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아니 그러면 서울은 안 주냐 경기도만 안 주냐 그러는데, 여기 흐름상 항상 이런 흐름은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이거를 추진해서 배달 사고율이나 아니면 뭐 위협되는 게 좀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오면요, 서울이고 어디고 다 따라합니다. 여기서 통과된 거를 경기도인들이 받고 서울, 뭐 부산, 대구 뭐 전부 다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항상 시시각각 배달 관련해서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5,000명이라는 숫자를 적어놓은 거 보니까 분명히 선착순이에요. 제가 경기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뭐 경기도 내 거 아니니까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요.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선착순이라고 해서 뭐 뉴스가 뜨거나 어떠한 경로로 분명히 뜰 거예요. 그 떴을 때 마방을 바로 켜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 제가 이거는 계속 1분 1초까지 오바요. 1시간에 한 번씩은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내용, 배달을 전기바이크로 해서 우아한 청년들, 그러니까 배민이죠. 또 렌탈 프로모션이에요. 일단 전기바이크입니다. 전기바이크를 이거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에서 운송에 관련된 곳들은 무조건 전기로, 친환경이죠. 전기로 가야 된다는 어느 방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배민이 전기 오토바이를 엄청 밀어붙이는데요. 이게 한 달에 37만 원에 뭐 렌탈 된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홍보 내용이에요. 다만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요, 이게 그냥 홍보입니다. 우리 6월인가 7월 사이에 배민 민트 렌탈 오토바이를 지금 이제 폐지한다는 말들이 많아요. 다시 뭐 예를 들어 노조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좀 더 늘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당장 폐지한다는 의견 쪽으로 엄청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배민 자체에서. 근데 폐지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를 민트를 폐지하고 이거를 렌탈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프로모션을 출시, 탄소 절감에 앞장서는 계획이다면서 뭐 다 홍보해. 이번 제휴를 통해 배달 종사자는 월 36만 원에 전기 이륜차를 뭐 렌탈할 수 있다면서 막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우한 청년들, 그러니까 배민이죠. 이번 제휴 이용자들에게 직접 렌탈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 배달 활동 조건을 달성하면 12개월간 매월 최대 8만 원을 지원받아. 이게 바로 우리가 배민 휴가비 지급받는 것처럼 있죠. 전업들을 여기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11개월간 한 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11개월간 8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배달 활동 조건을 달성하라. 이거는 민트 오토바이가 다 무너져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민트 오토바이를 그만두고
전기 오토바이로 민트 오토바이 타던 사람들한테 빌려줄게. 다만 너네한테 그렇게 36만 원에 받아가고 나서는 한 8만 3천 원이거든요. 민트 오토바이가 대충. 그러면 32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28일. 근데 20만 원대로 전기 이륜차로에서 싸게끔 왜 배달 활동 조건을 달성해서 8만 원 지원받아 연간 96만 원까지 비용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지. 20만 원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탄다. 그리고 수리까지 만약에 해준다 가정하에는 모르겠어요. 좋을지 안 좋을지. 36만 원대도 많은 편이긴 했는데 20만 원대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다만 개인 종합 든 사람들은 안 타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라이더 보험 15% 싸진다. 배달 공제조합, 출자금 협의금. 이게 계속 지지부진했었어요. 배민하고 쿠팡 요교 말고 다른 회사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낸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였거든요. 배달 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이 올 하반기 설립 계획에 청신호를 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배송대행 주요 9개 업체가 지난해 2월 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 가입률 제고를 목표로 공제조합 설립을 나선 지 1년 만입니다. 이제 배민, 우한 청년들, 쿠팡이 치는 쿠팡, 플라이앤 커피, 요기요, 로지오, 생각대로, 만나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총 출자금은 100억 원 규모로 15억의 사전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통과된 것 같아요.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적어도 내년에는 배달 공제조합으로 들어가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유상 운송용 이륜차 보험은 평균 연 203만 원. 솔직히 이것도 뻥입니다. 뻥이라기보다는 좀 허위예요. 이륜차로 125cc 이륜차로 종합보험이 연 204만 원이면요. 이거 경력이 꽤 있어야 돼요. 무사고로. 나이도 많아야 되고. 400만 원 정도 수준 뚠입니다. 그래서 11배 수준이라는데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종합 유상을 400만 원 정도로 만약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400이니까 15%면 60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 보여드릴게 이거를요.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경기도 아까 이제 배달 노동자 안전기회금 해가지고 120만 원, 12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전기 오토바이로 해서 96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종합유상 4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15% 할인이면 60만 원 플러스 276만 원이죠. 거기에 이제 정조 방송 보고 기분 좋아져서 24만 원 더해지면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300만 원의 값어치 영상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항상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나 경기도 처음에 나왔던 내용 있죠. 경기도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서울로 넘어올 거예요. 잘 되면. 이거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킬 거고 분명히 선착순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항상 알림 설정은 해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배달할 때 고객이 요청하는 거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지. 담배 사와달라는 요청, 그다음 음료수 사와달라는 요청, 쓰레기 버려달라는 요청. 이 요청사항에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1번 담배 사와달라는 요청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띵뭉이님 저런 요청 한 번도 없던데 이런 요청 은근히 많습니다. 전업일 때는 은근히 있습니다. 특히나 담배는 10,000원 준다 그래요. 보통 10,000원 준다고 하는데 담배 사달라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쓰레기 버려달라는 요청은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실 때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하는 요청, 이거 전부 다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지도 않지만요.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나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조금. 놀이터 의자에 놓아달라는 요청. 그러니까 요청이에요. 놀이터에다 놓고 가주세요.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놀이터도 크고 의자가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느 공원에 어디다 놔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 전화하면 그 갤럭시라서 모두 100% 자동 녹음이거든요. 놀이터 의자에 놓아달라는 요청을 해주긴 해줘요. 근데 전화를 하고 제가 지금 사진 찍어서 완료를 칠 텐데 여기 뭐 옆에 나무가 있고 뭐가 있는데 빨리 와서 가져가셔라. 분실 위험이 있다. 그리고 놓아달라니까 놓아드리겠다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화를 고객이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받는 경우에는요, 이 놀이터 의자에 놓아달라는 요청 자체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겨서 고객센터에 뭐라고 남기냐면 놀이터 의자에 놓아달라고 요청해놔서 저는 여기서 사진 찍고 갑니다. 근데 분실 위험이 있고 고객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고객센터에서 한번 연락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연락할 필요는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고? 고객이 의자에 놓아달라고 일단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아파트 뭐 301호인데 그냥 공동 현관에 놓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는 자기가 몇 동 앞에 공동공간에 놓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놓아달라는데 요청하고 사진 찍고 가면 됩니다.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자기네가 고장났어. 그래서 문을 못 열어줘. 그래서 공동현관에 놓아달라고 해. 그럼 그냥 놓고 종료 치면 됩니다.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집니다. 주소는 201호로 적어놨어. 이 건물이야. 요청사항에 401호로 나와달라고 그래. 이거 분명히 다들 지금 어려워가지고 강정호님 전화해야죠. 최석반님 전화해야죠. YM님 402호에 둔다. 요청에 따라야지. 사타님 문의하기 주소지 확인. 저 경험에 뭐 이거 있어요. 일단은 요청사항대로 가는 게 맞아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청사항에 401호로 가는 건 맞아. 우리는 그거는 맞아요. 요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청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왜냐면 고객센터에 그 내용을 남길 때 지가 요청사항에 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럴 땐 전화를 한번 합니다. 안 받으면 필요 없는데 안 받아도 401호 나요. 근데 전화는 한번 합니다. 이게 보통 어느 경우가 있냐면요. 401호에는 자기네 부모님이 살고 201호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자기네 부모님 거예요. 그리고 201호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서 401호로 시킨 거예요. 그냥 자기 원래 주소에다가 401호로 그냥 놔요. 같은 주소니까. 피니치가 이 건물이야. 근데 요청사항에 다른 주소에 배달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요. 가끔씩. 배민에서 어플에 자기 주소 검색하게 하면 자기가 주소를 잘못 치거나 뭐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주소가 안 떠요. 안 뜨면 그냥 그 자기네 그 근처에 있는 아무 주소나 찍고 요청사항에 다른 주소로 배달해주세요라고 써놔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그린이 주소 확인하고 1km 넘으면 추가 배치. 1km가 아니라 200m입니다. 직선상. 진웅리님 요청사항으로 가는 게 맞죠. 디페크님 문의하기 피니치 확인. 철 고센의 추가 배차. 히로 그건 무조건 고센 통화 후. 그리고 피니치 틀리면 고센 연락 후 피니치 변경 요금 받는다. 고객이 정한 주소로 왔는데 요청사항은 이런 주소다. 뭐 그 전에 고객한테 전화해봐서 요청사항이 있는 주소가 맞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주소가 맞다라고 하면 고객센터한테 문의를 남겨놔요.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결을 보려고 해야지 나한테 돈이라도 더 떨어지던가 배달 추가 요금이 바뀌던가 그렇게 됩니다. 벨 누르지 말고 문 앞 배송인데 공동 현관이 있는 경우 경비실 또는 전화 당연 눌러도 된 강 벨 눌러요. 이거는 사람들이 채팅을 많이 빨리빨리 치시네요. 왜냐면 다들 잘 아시네. 공동 현관이 있는데 문 앞 배송인데 벨 누르지 말라는 건 공동 현관은 무조건 호출, 강제 호출. 맞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공동 현관은 바로 호출이에요. 근데 공동 현관 호출하고 가서 301호 가서 잘못 벨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CCBB 걸려서 막 취소한다고 난리칠 수 있어요. 공동 현관은 누르셔도 됩니다. 예약 배달이라고 요청사항에다 썼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진웅이님 9번 답 예약 배달 없습니다. 스포. 사타님 그딴 거 없으면 그냥 다이렉트고. 뭐 못 먹어도 거야? 다이렉트 거야? 못 먹어도 다이렉트 거야? 보통은 예약 배달이라고 하면 가게 사장님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고요. 고객한테 막 고객센터 문의해봐서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게 사장님이 음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못 먹어도 그거 그냥 무조건 가면 됩니다. 무조건 가서 배달하면 돼요. 예약 배달인데 왜 지금 왔습니까? 그럼 고객센터 문의하세요 하고 가면 됩니다. 예약 배달은 아닌데 1시 이전에 배달해 주세요. 콜을 내가 수락했을 때가 12시야.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YS님 1시 이전이면 포함이니 상관없음. 사타님 픽업 완료 있으면 그냥 고고. 바로고. 알바노 스로틀 발바. 아주 난리네. 거르거나 취소. 디페이커님 5분 만에 완료 쳐서 직원들 기분 좋게 만듦. 12시 25분쯤 갔다. YM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YM님 12시 55분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수락하고 내가 배달하고 싶은 시간 안에 가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콜 수락을 픽업을 1시 5분에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약 배달은 아닌데 1시 이전에 배달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저기 똥콜이라서 안 빠져가지고 픽업을 내가 1시 5분에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로님 바로고, YM님 바로고, 음식 지연 30분 때려 가져다 줘. KB님 배달 취소 그냥 기다리고 내가 먹기. YS님 비온 날 절에서 바로고. 네, 번개 배달 바로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고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청사항 이런 것들은 들어주지 않으셔도 된다. 가게 사장님이 요청하는 거, 이거가 아주 그냥 골 때리는 게 많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 때리는 거. 가게 사장이
요청하는 거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지 한번 골 때리는 10,000원짜리 주문인데 딱 봐도 10만 원이 넘어.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들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씩만 딱 들어놓으시면. 히로님 고센 통화 음식 다르다. 타타님 그냥 바로 고센의 꼰지름. 아머루파저님 추가 배차 요청. 띵우이님 고센. 알즈킴님 9만원어치 자체 폐기. 디페커님 자기가 9만원 어치 먹고 간다? 아, 그래서 10,000원짜리 주문인데 9만원치를 내가 먹고 만원 주문이었으니까 만원만 갖다 준다. YM님 가게 주인과 상의. 음식이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여기서 시킨다. YSG 무슨 말이야. 음식 많이 주는 거 해놓고 다음 여기서 시킨다는 뭐야. 로딘이 정전님께 물어본다. 두 견제는 처음에 픽업할 때부터 살펴봅니다. 고센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왜 고센에 문의를 해야 되냐면요. 이 고객이 단골이에요. 단골. 배민원에 가입했으면요. 배민원에 가입한 건 이 가게의 매출 대비 몇 %를 배민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10%, 15%든 그것까지는 자기네가 조율하겠지만 퍼센트로 가져가는 거야. 매출 대비. 그러니까 오래된 단골이면요. 그거를 가게 사장이 단골한테 알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가게의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띄어먹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잖아요. 여기 그러면 크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매출 대비 수수료를 덜 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객센터에 바로 문의하세요. 두 번째, 픽업하러 왔는데 음료 꺼내서 배달하라고 할 때 이럴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매뉴얼은 하면 안 되는 거고 고센 신고. 김철수님, 최설빠님 안 해줌, 아모로파주님 안 바쁘면 해주는데 해주면 버릇 나빠짐. 저 말이 일단 맞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이거를 꺼내가라고 하면 일단 말은 해드려요. 사장님 이거 저희가 어떤 거 음식을 만지거나 뭐 해서 제 의지대로 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가게 사장님이 주는 음식 그걸 주문번호 확인하고 이거대로 배달하는 의무가 있지 뭐 단무지를 꺼내가라 콜라를 꺼내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다만 콜라 그냥 하나 있으면 이건 지금 제가 오늘은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긴 해요. 그리고 신고하는 거. 신고하죠. 이 YM님 술이 나오는데 분명 이 내용입니다. 분명 술이 없어. 네, 사장이 이 단골이라서 소주 서비스라고 가져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억가가능님 뻑큐 달리고 취소를 한다. 김철순이 주류 절대 안 돼요. 고센에서 가게 회수 요구함. 알지킴님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 좋죠. 내가 먹는다. 고센에서 신분증 확인창 보내달라고 한다. 이진호님 나에게 준 서비스 힘으로 감사히 먹는다. 사타님 일단 들고 나와서 술 빼고 준다. 사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들고 나와서 술 빼고 준다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냐면 뭐가 되냐면요. 가게 사장이 나중에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그때 안 드렸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횡령? 절도? 이런 느낌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객센터에 알리고요. 술 있는 콜로 변경해 달라고 해야 돼요.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민증을.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사장님 이거 술 없는 콜인데 저 술 있는 콜이었으면 안 잡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거 술 서비스 안 된다고. 술 있는 콜로 하셔야지 술 서비스를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이것만 배달해도 돼요. 근데 사람 솔직히 말해서 막 좀 이렇게 너무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다음에 서비스 주실 때는 배민에 연락을 해서 술이 있는 걸로 변경을 해주시던가 하시고 말을 하셔야 된다. 이거 그냥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변경해야 된다고 고센에 연락을 해서 변경을 하고 가야 돼요. 신분증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분증 확인 안 했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배달원들이 술 갖고 와서 배달을 하잖아요. 미성년자한테. 그러면 미성년자가 이 배달원 엿먹이려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요.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들이 거기 직원인 줄 알아요. 가게의 직원. 그러면 가게에게 협박하려고 가게에 전화하던가 해서 협박하려고 나 미성년자인데 술 받았다 술 먹었다 그래서 돈 뜯어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배민원에서 만약에 술을 내가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그럼 내 잘못이에요. 가게 사장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변경 안 하고 갔으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게 사장도 1 나도 1이에요. 내가 종속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술 가져줬다가 고객은 미성년자인데 걔가 자기 사장한테 돈 뜯어야지 하고 막 신고한다고 전화하거나 이러면 배민원 같은 경우에는 배달원이 다 독박 쓰는 겁니다. 가게에 도착 시 주문번호를 말했는데 계속 앱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지금 여기서 있으신 분들 혹시 가게 사장님이 주문번호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앱을. 이진호님 매출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김철수님 아직까지 요구하신 분 없었어요. 아모르파도님 보여주면 안 돼. 실버푸드 캠페인님 보여주면 안 된다. 스테판 초이님 다운타운어. 아, 성수 거기 말하는구나. 아모르파도님 신산 정보라서. 맞아요. 이거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보여달라고 하는 데 가서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고객이 주문했어도 고객이 앱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런 것처럼 가게 사장님이 고객 주소가 뜨고 정보가 다 있는 앱을 단순히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는 고객 정보 유출이다. 이거 문제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 가게 사장 중에 이딴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가 이 배민 배달원인지 아닌지 뭘 믿고 확인하냐?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냥 내 거 그 포장해놓은, 그러니까 배달 포장해놓은 음식 몰래 가져간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문번호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사장님, 내가 만약에 배달원이 아니면 그 주문번호를 알겠나요? 제가 주문번호로 사장님이랑 암호 같은 거잖아요. 제 주문번호를 말하면 사장님이 그거 보고 주문번호랑 일치하면 주문 되잖아요. 이걸 왜 앱을 보여달라고 하시냐고요. 이거 문제된 거라고, 문제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일단 제가 그렇게 하고 픽업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했죠. 여기 가게 사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요청한다. 보여달라고 한다. 여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객센터에다가 남겨놨죠. 아마 고객센터에서는 고객 정보 관련해서 아마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가게 상점한테 확실하게 피드백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출발한 지 3분이 지났는데 음식 뭐 빠뜨렸다고 다시 와달라고 하는 게, 다시 와달라고 할 경우는 안 가요. 이제 라이더도 시간이 생명이고 하는데 그거 다 도착했는데 가져다 준다는 건 안 됩니다. 아모르파드님, 저것도 버릇 나빠짐. 저것도 버릇 나빠지는 거 맞아요. 피크 시간 지나고 널널한 시간에 픽업하러 갔는데 음식 나오려면 멀었으니 냉장고에 음료수 좀 넣어달라고 경우. 이거 진짜 있냐고요? 일반 대행에서 진짜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는 일반 대행에서 있어요. 근데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개 어이가 없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아주 옛날 던이어서 그렇긴 한데 레인트리님 일대는 상점인 가게라 저런 거 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원래 사실은. 이제 배달 가게 사장이 요청하는 거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지 고객이랑 할까지 해서 내용이 끝났고요. 양이무님 22,000원. 와, 22,000원. 그 다음에 진혜님 2,000원, 철님 1,400원, 풍요와 행복와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안녕.